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칼 토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내일이 총선 D-50일입니다. 진짜 코앞으로 총선이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한 분의 게스트를 더 초대를 했는데요. 아마 더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일 스페셜 게스트 최수영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약간 상기된 듯한 느낌을 그렇습니다. 저는 네. 받을 수 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세 분의 조합 자체도 처음 아닌가요? 방송사상? 함께 세 명이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각자는 만났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세 분 조합은 대한민국 방송사상 처음. 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꼭 부여하시려고. 예, 세 분의 다양한 시각을 오늘 좀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울 걸로 예상되는 그곳 개혁신당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상황 정리 잠깐 하고 갈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세 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첫째, 당 선거 캠페인에 전권을 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고위원의 그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기동력 확보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둘째,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비례 공천 반대한다고 천명하라. 공식화하라. 이거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 출마하자. 이 가운데 세 번째 요구사항은 합의가 됐다고 해요. 그건 됐는데 앞서 두 가지는 이낙연 대표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금요일에 예정됐던 최고위 취소됐고요. 토요일에 이준석 대표가 따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기자회견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제 이낙연 대표 측의 김종민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대목을 듣고 오죠. 그 전에 새로운 미래 하시던 지도부는 거의 대부분이 배복주 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공천 주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이 사람 보호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운동에 정권을 준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줘야 돼요.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게 합의 정신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 측의 그 김용남 최고위원이 아니군요. 김용남 정책위 의장인가요? 지금 정책위 의장이군요.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요지는 이런 거예요. 아니 월요일에 최고위에서 표결 붙이기로 한 내용을 가지고 왜 먼저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건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런 내용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궁금해요. 첫째, 이 엄청난 갈등의 근본 원인은 뭔가? 둘째,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표결 열리나? 열리면 어떻게 결론 나나? 세 번째, 그 결론에 따라서 향후 개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혹시 깨질 수도 있나? 여기까지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일단 굉장히 다른 정치 세력들이 합친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라면 최선의 시나리오는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지구 연합군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과 러시아와 이를테면 캐나다와 중국과 한국과 북한과 해가지고 다 이제 우리 안에 작은 차이 있는 좀 덮어두고 일단은 외계인에 맞서자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국공 합작 미국과 소련의 연합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단 합당을 했으면 최선의 시나리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왜 없겠습니까? 다들 차이가 있죠. 물론이죠. 살아온 경력도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차이가 없을까요? 민주당이라고 차이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우리끼리 차이가 있는가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게 얼마나 이제 치명적이 될지를 조금 서로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어야 되는 이유. 근본 원인은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많이 몰렸다. 합당 과정에서 이거를 좀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의 이제 반발, 특히 이제 페미니즘, 전장현 이런 것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손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발을 하니까 그거를 조금 배복주 대표 이제 전 정의당 부대표를 이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려는 것 같은데 글쎄 이제 뭐 이거는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 좀 뭐 판단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제가 정무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거는 어떤 건가요? 전장현이 이번 총선의 키워드인가? 아. 핵심인가? 이게 정말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인가에 좀 궁금함이고 또 하나는 배복주 대표가 전장현 대표가 아니라 배복주 대표의 남편 박경석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박경석 대표의 시위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강력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게 이를테면은 배복주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제 그게 김종민 의원도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김종민 예. 의원은 정치적 연좌제냐 그런 표현 썼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전장현의 시위 방식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는데 네. 박경석도 아니고 그 배우자인 그 뭐 시위를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거는 조금 이 지금 상황에서 정무적으로도 조금 옳지 않은 방식으로 가고 있고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전에 뉴스연구소에서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금방 다시 깨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아이고. 예, 아이고. 저는 그렇게 좀 그게 유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보고 예, 계세요? 예. 자, 저는 아직 그 장성철 정도까지는 소장.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서로 깨지면은 이번에 공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접점을 찾아보자라는 노력을 강하게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상호에 대한 불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도권 다툼인 것 같고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건들면 안 되는,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조금씩 좀 넘어가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는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개혁신당인데 새로운 정책들을 발빠르게 발표를 해서 좀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을 너무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발표를 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답함을 좀 페북에다 토로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발빠르게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라는 불만 그리고 배복주 씨로 대변되는 어떤 정체성과 인물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안 좋은 거는요. 예. 이게 공개적인 싸움이 붙었다라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하. 저는 2016년 총선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대통령 당시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박들과 네. 김무성 대표와의 싸움이 붙었는데 네. 이게 공개적으로 양쪽이 그렇죠. 그냥 싸웠어요. 옥새 들고 나르샤 네. 뭐안 날랐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때 그 현장. 네, 친박 세력 공개적으로 기자 간담해가지고 김무성 대표 공개하고 김무성 대표도 반박하고 네. 이러면 정말 난장판 되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을 통해서 좀 서로 깊숙하게 상황을 많이 얘기도 좀 하고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본론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정치격언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설 밥상에 올리려고 조급한 마음에 서로가 그 이해와 요구는 맞아떨어져서 그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합당은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주 세분화된 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단 말이 오고 그다음에 악마는 관점에도 있기도 해요. 관점. 어떻게 근데 보느냐? 왜냐면요. 예. 원래 정당이 만들 때 원래 객관적인 정치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통합이 되기도 하고 투쟁이 되기도 합니다. 예. 정당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차별성 그다음에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 소장 말씀처럼 이게 표출된 갈등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재된 갈등이면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게 어느 쪽으로도 물밑에서 조율이 가능한데 이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느냐는 이 신당의 방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어렵게 돼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조급해. 왜냐?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게 지지층에 본인을 지지하던 지지층 이탈 세력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빠르니까 수습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언가 하나의 상징적 타겟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유호정, 배복주 좀 그런 분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수습책. 그렇죠. 상징적인 수습책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해야 위한 돼요. 어떤 상징적인 행동.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죠. 작용은 자기 몫이지만 반작용은 타인의 몫이에요.
이걸 잘 생각을 해요. 작용은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반작용은 내가 수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 반작용 상대의 그렇죠. 행동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그건 내 통제 영역 밖의 일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네. 이 봉합은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어찌어찌한테 갈 건 같은데 과연 이게 이런 불안한 동맹, 불안한 동거로 갔을 때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분극적 양당 체제를 그냥 분쇄하고 분절적 다당제로 가겠다고 한 이 가치가 먹힐 것인가?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의 그 많은 중도층은 예.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게 숙제로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럽게 장 보는 소장님. 거는 이분들이 따로 네. 세력으로 있을 때는 이분들을 합치게 하려고 접착제 역할도 하려고 하고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쪽에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아 이거 좀 만나봐 괜찮아 여러 가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서로 호감도가 높은 것 같아 그랬는데 지금은 한 울타리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럴 역할을 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준석계 이낙연계로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신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갈등이 더욱더 공개적으로 증폭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간단해요. 이준석 대표랑 이낙연 대표가 네. 한두 시간이고 뭐 10시간이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은요. 밑에 있는 참모들, 실무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만나서 해결하시라. 예, 김 제가 하나 좀 네. 의견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제 구개혁신당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이탈한 이유가 이제 사실은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준석 대표 측이 얘기를 했던 뭐 안티페미, 뭐 이를테면 안티전장현 이런 것에 대해서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그게 너무 급작스러웠고 예를 들면은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하니까 그 지지자들이 좀 당황한 거죠. 아니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 소통의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럼 뭐 정말 합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태도의 문제, 소통의 문제, 그 이후에 어떤 좀 매끄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배복주와 합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다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제 경질됐잖아요. 클린스만 얘기까지 나와요? 예. 자, 클린스만의 문제가 많았어요. 지도력도 있고 전술도 없고. 근데 만에 하나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이 우승했다라고 하면 경질됐을까요? 아, 이거 쏙 들어갔죠, 그 얘기는. 예, 뭐가 됐든 결과가 좋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덮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가 됐든 지금 논란이 됐든 만약에 여기에서 교섭 단체를 만든다. 네. 개혁신당이 그러면은 지금의 잡음들은 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역이 한 20명 정도 와서 예. 막 집이 엄청 잘 돼요. 잘 되는 집이면 이런 갈등은 수면 위로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로 교섭 단체로 만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뭐를 지금의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덮어두고 일단은 총선을 위해서 한다면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판단을 받을 것인가가 조금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여론조사 하나를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사실은 저는 이 금요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이 갈등 상황에 기름을 더 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서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조사를 한 건데 여기서 개혁신당 지지도가 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된 CBS 노컷뉴스 의뢰 KSOI 여론조사에서는 이거는 15, 16일 1,007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한 건데 여기서는 6.6% 나왔어요. 즉 합당의 시너지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서로를 더 민감하게 하는 거 아닌가. 아까 김준일 평론가 설명하고 비슷한 부분이죠. 생각한 만큼 성공적이지 않다는 데서 더 민감해진 건 아닌가. 최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만큼 말하자면 이게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데다가 실제로 사실은 이 정도의 파급력이라 그러면 초기에 지금 그 컨벤션 효과에 말하자면 드라이브가 걸렸으면은 10%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뭔가 이게 지지부진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이게 단순히 화학적 결합이 안 돼서 그렇다 이걸 떠나서 약간 전망적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그 다섯석 만들기 위해서 양정숙 의원 그 모셔오는 게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체성 혼란도 있었고 과연 이게 신당의 가치에 맞느냐는 뭐 비판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지금 공천 상황 지켜보면은 이탈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것도 문제고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계속 이 20% 컷오프를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지금 몸집 불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 그렇죠. 가치 지향의 중심은 고사하고 이게 몸집은 2월 말 정도면 당연히 교섭단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다들 했는데 예, 예. 이 외형적인 조건마저도 충족이 안 되니까 이 갈등의 지수가 더 깊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면도 내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다못해 기호 3번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몸집 분리기를 통해서 큰 텐트라도 쳤어야 하는데 그것도 약간 무망하거나 혹은 조금 그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갈등이 더 심화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 아까 이준석 대표가 조건으로 건 두 가지요. 그걸 놓고 표결을 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하기로 했다고 했죠. 근데 그것도 확정은 아니라면서요. 그럼 뭘로 결정하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 최고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면 표결로 하자라는 건데 최고위원회의 그 분포도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낙연 대표 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누구인지 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표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선거지휘 전권 주는 거랑 배복주 씨 비례 안 주는 거 이거 두 개를 공식화하자는 거 표결 붙이면 이낙연, 이준석, 양양자, 조홍천, 김종민, 금태섭 이 6명이 표결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준석, 양양자, 조홍천 최고위원이 같은 표를 던질 거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이낙연, 김종민 두 사람이 같은 표 던질 네. 거다 많이들 예상하고 네. 금태섭 최고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캐스팅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와 뜻을 좀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좀 전망과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결로 하면은 감정이 더 쌓입니다. 이것은 원만하게 서로 합의하고 논의해가지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어쨌든 전 지지율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것들은 어색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색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저 사람들이 총선 때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 총선 이후에도 같이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개혁신당 분들이 해소하지 못해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문제는 내부에 있어요. 이준석 대표 항상 얘기를 하죠. 윤석열 정권 지지율 올리려면 윤석열 대통령 잘해야 된다고. 개혁신당 지지율 올리려면 본인들 잘해야 돼요. 이런 불협화음이 있으면은요 안 돼요. 네. 맨날 친윤, 비윤, 친명, 비명 싸운다고 국민들이 제3세력 있지 않나? 어디 있나? 거기 한번 지지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긴 또 이준석계, 이낙연계 또 싸워요? 국민들 어디로 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최고위원회의가 이 개혁신당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장 소장님은 표결하지 않고 합의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쪽이신 거예요? 그렇죠. 표결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쪽 지금 이 지지가 더 가능성이 많다?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표결하면 앞으로 공동대표 체제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랑 이준석 전 대표랑 앞으로 계속 그럼 이거 표결할 거예요? 아하. 최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준석 대표가 조금 유리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어쨌든 수도권 출마를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입지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표결로 갈 경우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는 정말 합의가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인 거지. 그게 하나의 정치력의 정말 그 말하자면 원탑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력의 원탑은 역시 갈등과 조정인 거죠. 네, 근데 네.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급들이 모여서도 갈등과 조정이 안 돼서 다수결로 한다. 얼핏 보기에 일견 보기에는 그게 타당하고 그게 원만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니죠. 그렇게 될 경우 안으로는 더 골마요. 그리고 화학적 결합이 더 안 되는 거죠. 아하. 실질적으로 물과 기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끝장 토론이든 뭐든 네. 정치력으로 풀어야지 이거를 사안별로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조급증을 조금 버리고 이낙연 대표는 헌신성을 조금 강조한다면 이렇게 반발씩만 물러나는 정도로 좀 그 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만약 안 되면 끝장 토론했는데도 조정 안 되면 아까 김준일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좀 이제 막 시작한 당한테 가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준일 평론가는 깨질 가능성까지도 내다본다 그러셨어요. 장 소장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시고. 그러면은 진짜 완전 망하는 거죠. 공멸이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지지층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명분도 잃어버리고 본인의 실질적인 실리도 잃어버리고 뭘 가지고 정치하죠? 최평론가는 그 가능성은 끝장 토론했는데도 결론 안 나면? 그래도 헤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러면
야, 6억 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 5명 모였다 또 헤어졌냐? 원색적인 비난을 받아요. 국민들이 비판할 때는 그렇게 관념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하. 아예 가장 약한 고리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네. 가장 그 취약했던 부분들을 아주 냉혹하게 정말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총선 자체에서 잘못하면 형해화될 수 있어요. 무력화되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다 아니면은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 나 이제 도저히 이낙연 대표랑 못 하겠어. 그래 나 이제 따로 할래라고 하면 과연 되돌아갈 곳이 있을까? 전통적인 지지층이 다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당선거 캠페인 총괄지 있잖아요. 네. 이 요구가 잘못 이게 갈등이 불씨가 된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지난 대선의 기억을 또 소환당할 수 있어요. 그때 왜 당에서 홍보 정책 총괄 안 해준다고 그때 이제 잠적하고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울산 회동으로 겨우 봉합했잖아요. 예. 그게 또 소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도 이런 건 굉장히 악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더 계속 드라이브 거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온당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개혁신당 이야기만 했는데도 이야기가 제일 뜨거워요. 오늘 제일 뜨거운 건 맞아요. 맞고 이야기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양당의 공천 상황. 시간 별로 안 남았습니다만 체크를 해보고 가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단수 공천하고 경선 확정 지역까지 포함해서 133곳이 확정됐습니다. 절반가량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민주당은 87곳, 한 3분의 1 정도가 정해졌습니다. 속도로 따지자면 국민의힘이 조금 빠른 상황. 누구한테 먼저 질문 드릴까? 김준일 평론가. 예. 여기까지는 양당 모두 비교적 좀 쉬운 난이도였다고 봐야 되죠. 뭐 쉬운 난이도를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 쉬운 것도 이제 못 푸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잘 푼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건데 뭐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매끄럽게 지금 공천이 되고 있다. 뭐 어떤 분은 내가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공천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잡음이 없는 걸 처음 봤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뭐 매우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했다. 뭐 어쨌든 그 어떤 게 아킬레스건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거를 사실 뒤로 미루거나 언론의 주목을 덜 받게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 장차관들이 단수 공천을 받는 것을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주목을 덜 받게 하는 식으로 이제 뭐 이루어졌다라는 건 명백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시끌시끌한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이게 파열음이 날까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전체적인 일정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제3지대와 뭐 이런저런 상황까지 본다라면은 이게 민주당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지금. 이 지금 친명과 친문의 이런 단순 뭐 이런 갈등 구도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 불복할 여지를 너무 많이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를 당에서 돌리는데 특정 후보를 빼가지고 가장 유력한 현역을 빼가지고 이거를 돌리는 이런 상황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어디 그랬다 그랬죠? 뭐 이인영, 뭐 홍영표 의원, 뭐 의원이었고. 이인영, 뭐 그리고 광주의 송갑석 뭐 등등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비명들만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돌렸을 때 이거를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은 그래서 큰일 났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큰일 났고요. 공천 파동은요. 누군가가 한 세력이 힘을 가지고 내려 꽂으려고 할 때 일어나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원래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윤핵관들이 자기네 사람 챙길 거야. 무리하게 사람 바꾸려고 할 거야. 라고 전망했었는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그냥 경선 위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쉬워 보이진 절반 않는데 남았는데? 전반적인 큰 흐름은 그냥 경선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길 사람 그냥 이겨서 돌아와라. 그냥 이러한 분위기 같고 대통령실에서는 무리해가지고 이 사람 공천 안 줘?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지가 않고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에서 적절하게 선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주진우만큼은 어쨌든 그 지역 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뭐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그 사람은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줄타기를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 관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민주당은 어려운 숙제부터 저는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 사람들 빨리 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치울까? 뭐
이재명 당대표가 사적으로 한 두 군데 회의를 돌려가지고 지금 공천의 흐름을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공천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연 평론가님, 지금 뇌관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하나는 친문계, 네. 친문계, 또 하나는 현역 의원 하위 20%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류가 아니어서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이제 항의하는 두 부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 놓고선 좀 주류 지도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흐름 맞습니까? 저는 주류 전쟁이라고 봐요. 주류 그러니까 전쟁. 지난 21대 총선에선 주류가 친문이었잖아요. 예. 22대 총선에선 친명이 하겠다라는 확실한 시그널과 의사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빚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하위 20%가 자꾸 늦어지는 거는 벌써 설 전에 한다, 설 직후에 한다 하는데 2월 말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는 개별 통보 아직도 안 한 거죠.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받았으면 벌써 반응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어쨌든 제3지대가 출범해서 거기에 흡수가 되는 걸 최대한 늦춰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열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갈등과 혼란은 오히려 더 심화되는 그 갈등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이른바 내홍이 내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걸 좀 안 좋게 보는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권까지도 어떤 변수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총선 후 당권. 총선 후 당권. 그러니까 대선까지는 뭐 좀 더 이른데 네. 당권까지도 혹시라도 잠재할 수 있는 그런 위해 요인들은 다 제거하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력히 투영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는 지금 연합 위성정당으로 가더라도 지역구 공천만은 내가 그립을 지고 가겠다라는 확실한 자기 의사가 지금 반영되는 것 같아요. 확실한 자기 의사. 그러면 결국 지금 친문 이 공천 갈등의 상징이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그 케이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임종석 전 실장은 중성동 을에 갑에 내가 나가겠다, 네. 이 의지를 계속 불태우고 있는데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험지로 보낼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스탠스를 봐가지고는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안 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친문계는 가만히 안 있겠다고 금요일 날 최재성 수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워딩 그대로 했어요. 친문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혼선을 빚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정 그 최고 같은 사람을 주는 거죠. 같은 친문계라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위해윤이 될 만한 건 제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나마 상징성 있는 사람들은 또 집어넣어 줌으로써 혼재된 전략을 통해서 이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가 장소장. 국민의힘 총 공천을 걱정했던 거는 현역 의원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뭐 용산 사람들, 대통령이 이렇게 신임하는 사람들을 내려 꽂을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 기후가 지금 국민의힘 없어지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명, 비명, 그리고 친문 세력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들, 특보들을 내려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천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있는 친문 세력들이 다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제3신당에 합류한다든지, 예. 민주당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자, 30초 남았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할 어떤 카드, 조언을 주신다면? 일단 민주당은 지금 두 가지 위기가 있어요. 하나는 공천과 관련돼서 위기가 있고요. 네. 하나는 오직 정권 심판론에 기대고 본인들의 쇄신에 아무것도 안 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문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너무 적절하게 좀 타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앞으로 그러면 다수당이 되면 뭐가 바꿀 것인가? 우리는 뭐를 민주당이 희생을 할 것인가? 비전. 민주당은 항상 대표도 그렇고 희생을 하고 뭔가 내려놨을 때 선거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주류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뭐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것도 안 하고 오직 정권 심판론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지 지금 민주당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디마이나 제가 여기까지를 너무 크게 했나요? 놀라셨어요. 최수영 평론가가. 죄송합니다. 오늘 디마이너스 50일 한칼 토론 스페셜로 함께 했는데요. 최 평론가님 오늘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한 세 사람의 조합.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